분명히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빵이나 과자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빵집 지나갈 때 냄새나 케이크를 참을 수가 없는 걸까요? 별로 생각도 없었던 야식인데 왜 이제는 자기 전에 막 먹고 하고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습관이 생겨버린 걸까요? 결국 진정한 다이어트, 가장 날씬한 적정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는 내가 하루 종일 음식, 다이어트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내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는 겁니다.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습관을 의지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결핍 상태에 빠져서 정신적, 물질적, 다이어트적으로도 악순환에 빠지고 인생의 난이도가 더더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고작 단순히 천천히 먹는 습관이 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지 얘기 드릴게요. 어때요? 쉽죠? 좋아요. 여러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멍청해지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간헐적 단식, 일일일식 투토적인 체가식 등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본업이 개발자였던 만큼 머리를 쓸 일이 좀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체중을 쟀거든요. 근데 그게 전날이라도 100g이라도 찌면 바쁘게 일해야 할 때도 분실에 그냥 혼자 가서 샐러드 먹을까? 아예 끝나자마자 운동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서 결국 뭔가 막 서버를 날리거나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그런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날은 어김없이 자책하고 복식하고, 주변에서도 아이를 낳고 워킹맘이거나 아주 바쁜 직장으로 갓 옮기신 분들이 살이 다시 찌고 전성기 때 몸매로 돌아가기 어려운 걸 넘어서서 폭식 습관까지 생겼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저희가 게을러졌다거나 노화가 와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정신적으로 가난한,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점은 다이어트를 하면 지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IQ가 적어도 10 정도는 낮아지죠.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핍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도록 만들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에만 집중하는 이 터널링 상태에 빠진다면 생산적인 일이나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일들은 아예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 기회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장기적인 운동 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아닌 하루 종일 칼로리, 몸무게 등에만 집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결핍 상태는 심리적으로 아주 강력한 목표, 단기적으로 급박한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 체중을 달성한다를 생성해서 이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이나 고려할 것들은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결핍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을 자동으로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찻길 옆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차는 1시간에 몇 번이나 요란한 소음을 내면서 지나갑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이 덜컹거리는 소음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을 멀리 떼어놓죠. 기차 소리 자체는 짧지만 이 효과는 엄청나게 오래갑니다. 집중을 하고 다시 생각을 모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시 집중을 했는데 기차가 덜커덩거리는 소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연구자들도 깜짝 놀랐던 게 이 소음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충격을 측정해 보았더니 조용한 쪽 교실에 있는 6학년 학생들에 비해 기찻길 옆에 있었던 교실의 아이들이 무려 1년이나 학습 수준이 뒤처졌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터널링에 갇혀 있습니다. 기차가 아닌 이 스스로 만들어낸 다이어트 터널에 갇혀서 무언가 집중하려고 해도 도저히 음식 생각, 다이어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몰입할 수가 없고, 사실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주변 직장인들이나 취준생들에게 1년씩 2년씩 뒤처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인지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넣고 다이어트와 일반인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다이어터들이 인지 능력이 낮았을 뿐더러 같은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기만 하면 왜 없이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이런 결과가 단순히 섭취 칼로리가 부족해서 지능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고 많이 먹는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요를 겪거나 폭식을 하며 체중이 막 오히려 느는데도 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하는 사고에 갇혀있다 그런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컴퓨터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데 중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프로세서가 대부분의 CPU 작업을 차지해 브라우저도 안 돌아가고 메모장도 안 돌아가는 그런 먹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는 미네소타 실험에서는 결핍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데요. 통제된 환경에서 음식 섭취량을 조금씩 줄인 피험자들의 경우 당연히 음식에 집착하게 변했겠죠. 놀라운 점은 몇몇 피험자들은 본인의 장래 희망
식단관까지 바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 주인이 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했죠. 이 실험에 지원했던 피험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음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생이 너무 지루해졌다. 영화관에 가서도 남녀가 막 애정을 나누는 장면에 전혀 관심이 끌리지 않았는데 등장인물이 음식을 먹을 때는 번쩍들고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집중하게 된다. 이걸 보니까 정말 먹방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이유가 다이어터들 때문이지 않을까. 무서운 점은 이 실험이 끝나고 피험자들의 몸무게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제한 식사 기간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상상 이상으로 음식에 집착했기 때문이죠. 하루에 5-6천 칼로리, 어떤 날은 10,000칼로리를 섭취할 정도로 폭식에 가까운 식사를 했다.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핍 이론으로 보자면 바로 버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음식, 다이어트라는 프로세스에 잠식되어 메모리가, 그러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변수만 생겨도 무너지기 쉽고 자책과 폭식으로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내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레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피험자들은 이렇게 몸이 기아 상태를 겪으면서 다시 언제 굶을지 모른다는 신호를 받아 계속 폭식을 하며 지방 축적이 단기간 급격히 진행되며 단순히 요요를 넘어서서 몸무게가 12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이 결핍 상태에 빠지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더 시간에 쫓기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더 살이 찌는 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핍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결핍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맡길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터널링 상태에서 지능이 낮아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아주 깊고 막 복잡한 그런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의식하지 못했었지만 결국 제가 이 다이어트 폭식, 요요의 반복에서 벗어난 건 가장 쉽고 간단한 한 가지 습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게 100번 씹기였는데요. 특히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대사나 호르몬 측면에서도 무척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터널을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 포만감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혈당을 천천히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살찌지 않는 대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제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이어트라는 터널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스위치온이나 키토제닉을 또 한다면 결국 음식을 제한하거나 또 특정 음식만 먹는다는 선택이 우리가 더 깊은 터널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기 때문이죠. 저희의 포커스를 터널링 안쪽인 다시 음식으로 집중하고 특정 영양소 결핍 상태에 빠지면 이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스스로 자유를 쥐어주면서 식사량이나 칼로리 제한보다 그 순간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천천히 먹는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왕이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하고 운동도 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을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 터널링 상태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을수록, 그러니까 음식, 다이어트 중독 상태에 오랜 기간 깊게 빠졌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우리가 좀 멍청해진 상황에서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거나 컴퓨터를 끄고 다시 켜는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를 멈추고 아주 간단한 건강한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저처럼 오래 씹는 게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들이거나 식후에 감정일기를 써보는 습관, 매일 밤 5분 걷기처럼 이런 간단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자신의 일상 루틴 속에서 가장 하기 쉽고 추가하기 쉬운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저자는 강제로 이 터널에서 나를 붙잡고 나갈 장치나 사람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로 저축 예금을 들게 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 한 번씩 문자나 편지로 무슨 용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저축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저축을 잠시 동안 결핍 상태의 터널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그 사소한 조치만으로 사람들의 저축액이 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운동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트레이너와 PT를 등록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저도 결국 매주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다시 다이어트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께 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 스스로에게도 상기시키는 셈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가장 단순하고 나에게 쉬운 습관 한 가지를 꾸준히 실행하면서 터널에서 점점 빠져나오며 초점을 다이어트가 아닌 내 삶으로 옮겨가며 나와 호르몬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다이어트 강박 없이 칼로리나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으며 저절로 살도 조금씩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